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주컬 장모입니다. 요새 뭐 가장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유명한 게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쇼핑몰 이야기죠. 아마 한국의 투자가분들이나 국민들도 많이 한번 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건 내 정보 틀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직은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 한국의 뭐 쇼핑몰에 이런 걸 이용하는 건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에스코르라든지 제품 품질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보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왠지 중국 업체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테스트로 저도 해봤는데 조그만하게 피규어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서 과연 이게 정말 배송이 잘 될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에 잘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품이야 만족도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약간 이거 뭐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글로벌 정시 기준 놓고 봤을 때 가장 오르지 못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그래도 연초에 보면 우리나라 지수처럼 거의 다시 연 지수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이게 계속 올라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나름 의미 있게 다른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이 올라와 있죠. 제가 보통 많이 드린 이야기가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약세장을 일시적으로 탈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을 잡고 형성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중국 관련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투자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변동성이 큰 게 이건 중국 본토 증시고요. 변동성이 큰 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활발하게 본토보다 주식도 사고 비울 수 있는 게 홍콩 증시인데 홍콩 H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연초 지수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지수도 연초 지수로 왔지만은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몇 년입니까? 4년 연속 하나 하락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월봉으로 놓고 보면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10% 지수는 10%가 하락세 추세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강조를 드려야겠군요. 자, 그런 관점을 보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하하호 할 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국 증시가 설날을 지나면서 춘제죠. 상당히 많이 좀 바뀌어 있고 지난 2월 중순경에 중국이 정책금리라고 이야기하는 LPR 금리를 내렸습니다. 5년물을 한 4.25에서 3.9%로. 물론 뭐 금리 효과 자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액션을 취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중국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한 4% 후반까지. 뭐 우리가 4% 워낙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거의 글로벌 성장률로 놓고 보면 7% 정도의 인도 다음으로 거의 탑10이 뭡니까? 2위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장의 속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부담이라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 내수 문제가 다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과의 교역 자체를 무역 분쟁이라는 항목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한편 또 그거는 모든 산업재를 말하는 건 아니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풀어놨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풀어놨기 때문에 뭐 크게 놓고 보면 중국 증시가 마냥 내려가는 게 무너지는 게 그렇게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증시 왜냐 또 일본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면 중국 자금 빼가지고 뭐 한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도에 투자.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보다는 같은 이머징 자금이라면 중국 비중은 낮출 거고 우리 인도 쪽으로 넓히겠죠. 네, 아니면은 또 약간 선진국 자금이라서 일본 쪽으로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정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3월 초순에 정협 전인대로 대변되는 양해 두 가지 회의를 말하는 거죠. 두 가지 회의를 줄여서 양해라고 하는데 삼성증권의 보고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2009년부터 23년까지 대략 20년 동안 10년, 13년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전인대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초순 이후에 홍콩 H지수의 추이를 보니까 이걸로는 사실 유의성을 뽑기는 좀 어려운데 뭐 한 3% 전후에서 좀 움직였지 않냐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전인대를 한 이후에 3개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작은 그림을 놓고 보면 추입니다. 2009년 같은 경우는 전년대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깐 올랐다가 내려갔고 잠깐 올랐다 내려갔고 약간 올랐다 내려갔고 그림 장난 같지만 2015년도는 또 확 올랐고 이게 사실 여기에는 이제 부스트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사이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사이클이 강력할 때와 강력하지 않을 때의 흐름인데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좋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 달 정도는 괜찮더라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2007년도 이후에 한 번 더 재점핑을 할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데 중국에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전인대 이후에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 원먼스 파스티브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고 이 데이터보다는 다음의 데이터 중국의 가감한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런 액션이 중요합니다. 어떤 액션이 있었냐면 우리가 잠깐 그 설날 전에 중국이 춘절로 휴장을 보였는데 중국이 춘절에 우리나라 치게 되면 금감원장을 해야 될까요? 금융위원장을 해야 될까요? 정감의 주석을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사람인데 우칭이라는 사람인데 전격 교체를 한 것 자체도 시장에서 중국은 보면 그 뭐 왜 교체를 하는지 그런 게 잘 토시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진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일단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 박사라고 하고 전국 정감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으며 현 20기 공산당 중앙 후보라 위원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원이란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이제 시진핑 체제하에서 시진핑의 어떤 뭐 적극적인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충성도가 되게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출신을 봤더니 계속 정감회에서 쪽에서 공직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감회 같은 경우는 중국 국무원 장관급이죠. 국무원 직속 기구고 그리고 주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월 7일 이후부터 중국이 휴장을 좀 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저 수장 교체 효과가 드러났고요. 교체가 됐으면 그냥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래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이건 설설설인데 저도 뭐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본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런 언더 릴리스가 좀 노출된 게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개장 전, 장 마감 전에 공매도 금지. 열리기 전 영후에 공매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퀀트 계량 분석이라고 하죠. 약간 이제 가치 평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사고 파는 헤지 펀드를 말하는데 2월 5일부터 매도 주문 금지. 왜냐하면 얘네들도 퀀트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수만 해라. 매도는 못하게 하라. 우리나라로 치면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롱숏 펀드들도 마찬가지요. 예. 계속적으로 롱숏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을 롱을 잡고 반대쪽을 매도를 잡는 걸 말하는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증시가 조금 안정화되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10% 올라왔다는 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그럼 오늘 내용에 있는 대로 과연 알리테물에서 중국 관련주 이건 어때라를 보는 건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알리테물한 일단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한국 진출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 진출했으면 아무래도 가장 볼 때 뭐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제가 오늘 아까 저 오토바이를 받을 때 CJ 택배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럼 CJ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앞으로도 뭐 단기 급등을 했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약간 지금 이 제가 영상은 2월 22일 날 함께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한 가지 돌렸던 흐름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앞으로도 좀 지켜볼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알리나 테무의 캐파가 엄청나다. 한국 사람들의 이제 점유율, 2월 이용자 수 그래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프 쭉쭉쭉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해보니까 이 사실 중국 관련 중국 내수의 플랫폼 업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중국 관련주 어때요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내수를 하다가 CJ 대한통운도 같은 결이잖아요. 그죠? 내수, 한국을 위장으로 하다가 계속 해외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앞서간 해석인데 충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라면도 같은 거죠.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 수출 자체는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근데 주가가 이제 지난 23년대 급등한 이후에 아까 CJ 대한통운처럼 상당히 주가 급등에 따른 후유증
뭐 따블이 올랐잖아요. 12만원짜리 24만원이니까. 급등에 따른 후용증 때문에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쉬고 있는 모습이라 다시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된다면 조금씩 볼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이제 해외 진출이 되는 거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경동나비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보일러만 생각하게 되면 한국은 뭐 시장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온수 보일러나 온수 매트 이런 것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계속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은 실적 자체가 쭉쭉쭉 나옵니다. 뭐 지금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버킷리스트에 담을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말이죠. 그런 관점도 있고, 제가 조금 뭐 오늘 종목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친구들이 그래요. 한국에다가 계속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이제는 뭐라고 하죠? 물류센터까지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속도가. 그렇죠? 배송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물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식으로 CJ 대한통운을 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장해서 봤을 때는 쿠팡 물류 로봇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본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물류 로봇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물론 T로보틱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물류 리봇을 관련해서 로봇을 일부 제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많이 키우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물류 리본 관련해서 뭐 수주가 나온다든지 해외 캐파를 확장하게 되면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 로봇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꼭 CJ 대한통운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본 모습이고, 제우스란 기업이 사실은 회사 자체가 뭐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는 이 회사가 반도체 HBM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만은 제오스에서 진행하는 로봇 자체가 다관절 로봇이 있고, 여기도 우리가 물류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 AML과 AGB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영향, 뭐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온 건 아니더란 말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약간 중국 정시를 분석하다가 종목으로 가서 좀 이상할 수가 있긴 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중국 관련주가 인위적이든 비인위적이든 이렇게 주석을 교체를 하고 간접적으로 사회주의적 제도에 맞게 뭔가를 억유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적으로 시장을 부양시킨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정시가 올라가면 일단은 좋은 거, 정시는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그런 관점 놓고 볼 때는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를 보는 것도 당연히 나쁜 건 아니나, 글로벌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만약 알리나 테무 이런 걸 봤을 때는, 유통으로 봤을 때는 물류 로봇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 이야기가 길었네요. 감사합니다.